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 대통령 유색이 시작이 하면은 맨 먼저 등단해서 그 대중들을 분위기를 띄우는 연설을 한 분이에요. 내가 그런 거를 깜빡 잊었어. 그 아저씨가 내가 먼저 하는 건데 말이야. 하여튼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세 가지 핵심 아주 가슴 깊이 새겨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자유통일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그때 강의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 크게 들어봐. 그게 네, 바로 그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그런 걸 좀 편집을 해서 올려주면 좋겠다마는 저 강의하는 거를 좀 편집을 누가 해서 하나 유튜브에 올리세요. 우리끼리만 보고 넘기고 실시간에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전부 지난번 자유통일 같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체와 우리의 대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라 꼬라지 일이 전부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에? 분단에서 오는 거라니까. 남북 분단에서 통일투쟁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모르더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하시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내부 갈등이 싸우는 가장 근본 뿌리가 딱 들어가면은 남과 북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하고 공산주의 김일성 유일체제로 민족이 둘이 분단에 대해서 통일투쟁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기본 근본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모르시더라고. 우리 정치인들도 몰라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부 갈등, 오늘 청와대에서 김문봉에 대한 서운은 불가한 것으로 지금 발표했습니다. 불가하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보다 문재인이가 6월 6일 날 그 연설하고 나서 지금 뭐 겉으로 평온하지만은 완전히 SNS 사회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도 그날 토요일 연설에 이 시간으로 문재인 하야 투쟁하려고 그랬죠. 정강훈 목사 지금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문재인 하야 금식 투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결기 있는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일부에서는 또 무슨 또라이처럼 취급하는데, 제가 처음에 예편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책을 발간하고 안보 강연을 다닐 때 기독교 여전도 회관에서 강의해달라고 가서 거기서 정강훈 목사를 처음 만났어요. 저 강의를 듣더니 내 손을 딱 잡고 자기하고 전국 안보 투어를 가자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한다 했더니 자기가 패줄 테니 자기가 오늘 가자 해서 전국 한 2군데 갔어요. 근데 돈이 너무 드니까 그다음부터 못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그 확고한 자유 대한민국 수호 의지, 이건 확고하시더라고. 거기다 내가 자유통일 사상까지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자유통일 얘기도 요새 하더라고 보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우파의 모든 단체들이 이 시간 이후 문재인 본성을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 하야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투쟁,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는 것까지 하니까 청와대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물러섰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강력하게 투쟁하면 문재인이가 물러서든 물러서지 않으면 끌어내리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러섭니다. 아무리 주사파 쟤들이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로 가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냥
침묵하고 따라가면 걔들 맘 놓고 가지만 목숨 걸고 강력히 투쟁하면 물러섭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같이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또 실제 준비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국가의 근본 목표는, 기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죠? 북한의 기본 목표 적화 통일이에요. 우리 먹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고상한 얘기로 그놈들 민족 해방이라고 그래요. 전 조선반도에서 우리가 일제는 몰아냈지만 아직은 남조선은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식민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 통일하자 하는 것이 북한 김일성이 때부터 그 나라의 기본 목표입니다. 집단의 그 집단들의 기본 목표가 그겁니다. 이 적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얘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적화 전략, 또 하나는 무력 적화 전략입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 적화 전략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우리를 먹는 전략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첫째로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하자 하는 거예요. 그 3대 혁명 역량은 먼저 북한 내를 혁명 기지화한다. 북한을 완전한 공산주의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미 완성했죠?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으로 왕조 국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은 70년간 김일성 왕조 체제로 단단하게 구축해 놨어요. 그것이 소위 북한 혁명 기지화에 그 완성을 했어요. 두 번째, 남조선에 대한 혁명 역량을 강화한다.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을 김일성이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국민으로 많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북한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잡았게 그의 중간 정권이라고 그래요. 걔들의 말은 중간 정권이 들어서게 한 연후에 자기들하고 남북 합작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고 이어서 적화혁명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남조선 혁명영향 강화입니다. 이것도 거의 성공을 했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쟤들은 이제 중간 정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도 역시 중간 정권으로 판단했는데 그때는 혁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역량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못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완전 혁명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간 정권이 들어서게 하고 그들하고 손잡고 혁명과학을 완수하는 것이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한건영 최고가 어느 유튜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원봉 서문에 대해서 5대5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먹고 살고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국 되었고 위대한 대한민국 됐다니까 진짜 그 위대한 대한민국 된 줄만 알았지 이놈의 나라가 사상 이념적으로 김일성이 부하가 된 줄은 몰랐잖아. 제가 사단장 가서 조사를 했을 때 60% 아이들이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거였어요. 70%가 미국을 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조선일보나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에서 주한미군 철수 찬성을 했습니다. 그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원로분들이 우리 우파 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조은진 대표마저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 이리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 줌이 아닙니다. 이제 우파가 한 줌밖에 안 됐어요. 적어도 건국 과정의 좌우의 대립은 끝났고 그 당시 좌우 대립에서 투쟁했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건국 세력은 다 돌아가셨다니까.
그 다음에 6.25 때 공산군에 맞서서 총 들고 싸웠던 그 당사자들도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70대 후반 됐어요. 월남전에 가서 참전했던 분도 70대 중반이 다 넘어버렸다고요. 그 이후에 교육도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저쪽 놈들 교육만 받은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지키고 훌륭하게 만든 자유통일을 가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여러분 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소수입니다. 전체 30%도 안 돼요. 이 우파는 이제 철저하게 골수에 한이 맺힌 사람들도 30%예요. 나머지 40%가 중도인데 이놈들이 달콤한 얘기 공짜로 뭐 준다 하니까 전부 그쪽에 다 돌아갑니다. 우파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무조건 공짜해준다 공약을 뭐 안 한다고요. 그러면 다 망하는데 망하는 공약은 우파 지도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좌파 놈들은 망하든 말든 일단은 속여서 표 얻어서 집권해서 가겠다는 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게 좌파들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0% 국민 중에서 거의 30%가 저쪽 팬들고 겨우 10%만 이쪽으로 팬드니까 우파가 소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강렬하게 싸워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혁명 역량 강화가 세계적인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제3세계 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고 6.25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건국되면서 그 당시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고 대한민국만 합법정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이 하고 지령받아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만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냐? 북한도 기자냐?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잖아. 너희들이 미제가 지배하고 있지 않냐? 이래 시비가 붙어가지고 매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유엔에서 강의를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매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하는 걸 유엔 회원국들이 투표를 했다니까요. 김일성이 농간에 의해서. 그래서 근근히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냈는데 해가 갈수록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갔다 가면 이게 아니라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국들은 제3세계 중립국 3세계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은 거야. 그게 김일성이 전부 공작하고 자금 지원을 보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김일성 편을 드는 거야. 그래서 1992년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남북한 동시 가입으로 해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멍청한 겁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정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이 역사성 통일과 민족관이 없었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 당시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북한을 유엔의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헌법까지 아예 바꿔가지고 좋다. 유엔도 다 인정했으니까 북한도 나라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대등하게 같이 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그리 끌고 갔으면 오히려 더 당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전부 헌법 위반을 한 겁니다. 헌법 1조를 위반한 거예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 부속 도서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인정하는 이거를 우리 지도자들이 1992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우리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니까. 이러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좌파들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헌법 위반하면서 북한에 줬다 뱉들었다 줬다 뱉들었다 이 짓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속에서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다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군대 보내놓고 전쟁 나서 하니까 차라리 좀 퍼주더라도 전쟁 안 나게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따라가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 이 지도자들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통령 병에 걸리는 사람들만 대통령들이 돼가지고 국가의 민족사, 역사, 통일감도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편법으로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읽은 지도처럼 확고한 시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 목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자유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리면 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유엔에 동시 가입되면서 나라 이 꼴이 또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도요, 1992년부터 미국의 유엔 대사관이 설치가 되고 된지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들 유엔 활동만 한 줄 압니까? 벌써 미국의 안에 인공기 꼽아서 합법적 활동하면서 말이죠.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다음 미국의 진보 인사들 전부 로비해가지고 발전기 북한 팬들에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 버릴 일이 없다, 안 버린다, 걱정 마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외교관들요, 대사들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국방대학원에 89년도에 중년 때 갔는데 그 당시에 각 부처에서 이사관급 이상 같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제일 권위적이고 제일 못된 게 외교관들이더라고요. 대사 출신들. 어떻게 그리 목에 힘만 주고 젠틀은 옷 참 멋있게, 제일 멋있게 배입고 가장 고급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가장 젠틀맨으로 놀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북한 아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외교 활동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무슨 파티 같은 데 가서 말이죠, 뭐 가서 브라보하고 뭐 축사하고 이런 건 하지, 정말 잠 안 자고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인사를 만들기 위해서 포섭하고 활동하는 거는 북한 아이들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뒤비진 거예요. 북한은 이미 혁명기자 완성을 했죠. 우리 내부도 지금 3분의 2가 김일성 사상으로 오염 부하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미국 시민이고 미국 멸원하고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하자는 그 사상이 맞다고 가는 나라. 심지어 우방인 미국까지도 이제 저 담례하는 대한민국 버리고 차라리 북한하고 손잡고 한반도 전체 통제하고 동북아를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게 돼버렸다. 그 김일성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전략이 지금 70% 80% 성공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단순한 최순실 국정농단을 탄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 대한민국 탄핵입니다. 저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한은 절대로 국내 종북 세력들이 김일성의 적화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분을 탄핵시킨 거고, 탄핵 시켜도 자연인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감옥에서 영구 일이 안치시킨 거라고 내가 무척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두 전략 중에 하나가 무력적과 통일입니다. 공산당들은 기본 노선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력 힘에 의해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를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을 해서, 연방제 개헌을 해서 합법적으로 연방제를 가고 자기들 계획대로 적화로 가면은 그럼 그대로 가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서 안 될 때는 무력으로라도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무력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보다 3배 많은, 2배나 많은 군사력을 병력 차원에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한반도 남쪽 제주도까지는 일거에 미사일로, 장사정포로, 전폭기로, 특수부대로 집어넣어서 일거에 무력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30년 전에 다 끝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북한의 무력적과 통일 전략의 기본 목표는 속전속결입니다. 그 속전속결은 어떤 속전속결이냐, 우리 예비역들이 동원돼서 전방에 전개되기 이전에, 미국 본토에서 정원되는 전력의 한반도 전개 이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속전속결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일 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5.7 작전 개념으로 그걸 하기 위한 모든 무기체계, 부대 편성, 훈련 다 끝내놨고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10일도 길다고 본 거예요. 최근에는 3일 내 전쟁 끝낼 단기 속전속결을 준비하고 있고 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이나 우리 북한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3일 내. 이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4개의 전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습전 하겠다. 두 번째는 속도전 하겠다. 세 번째는 배합전 하겠다. 네 번째는 야간 산악전 하겠다는 것이 북한군의 기본 4개의 전술입니다. 기습전이라는 것은 현 상태에서 현재 병력 배치된 상태에서 재배치 없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미군이 한미연합자산으로 적의 공격 기습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 주야로 정찰기가 뜨고 인공위성이 뜨고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최소한 72시간 전 3일이죠. 72시간 전 단기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도 대북권 딱 발령이 되면 72시간 안에 완전 전투 준비를 해서 전선에 배치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72시간 단기 경고. 그걸 위해서 한미연합자산이 주야로 떠났습니다. 맨 위에 상부에는 유투기가 떠서 유투기가 떠가지고 북한의 모든 통신 감청하고 주요시 영상 촬영하고 전자 탐지하고 유투기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유투기가 한번 뜨면 한 8시간을 이렇게 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사관학교를 나온 가장 우수한 조종사가 최초 부임지가 이 대한민국의 유투기 조종사로 옵니다. 아주 열혈 청년이 소위가 유투기를 탈고요 8시간을 꼼짝도 하지 못한 그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내려오면 자기 발로 못 내려옵니다. 옆에서 부축을 해서 내리는 거예요. 지난 70년간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상공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 몰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RC-123 같은 이런 비행기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는 C-235, 23 정찰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 50km 후방에서 50km 후방에서 떠서 전선 한 50km 전선 범위 내에서 군사 움직임 통신 모든 감지하는 정찰기가 또 떠요. 또 뜬다고요. 저녁에 잘 때 보면 전방에 웅 하고 밤중에고 새벽에 소리 나는 게 바로 그 정찰기 정찰 소리입니다. 그 맨 위에는 또 인공위성이 돌지요. 그러다가 어떤 징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또 정찰을 집어넣어서 정찰을 합니다. 징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난 70년간 우리가 최소한 72시간 전에 단기 경고를 해서 북한의 기습에 대비하겠다 했는데 북한은 이 기습전을 하기 위해서 주 전력의 70%를 평원선 이남에 전방에 다 추진 배치해놨어요. 거기다가 완전히 주 전력은 땅속에 파고 집어넣기 때문에 위에서는 아무리 정찰기 돌고 돌아도 그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단기 경고 24시간도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과거에는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한미연합자산으로 몇 시간 전에 단기 경고한다는 얘기들을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일체 보도가 없죠. 89년 내가 국대원 다닐 때 연합사령관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48시간 단기 경고도 어렵습니다. 89년도에. 지금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김일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집어넣어놨어요. 통신 감청도 해도 내용이 없어요. 우리처럼 핸드폰 갖고 뭐 마음대로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전부 군부대는 유선으로 다 깔아가지고 무슨 감청을 해도 내용이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 그만큼 얘들은 철저하게 딱 명령 내리면 순간적으로 전선 재배치 조정 없이 바로 천회를 갈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전 하게 돼. 속도전은 단기 속전속결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북해는 2개의 전차군단을 만들어놨어요. 전차군단 2개. 그리고 우리 기계화군단 같은 거를 4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포병들은 100% 자주화시켜놨어요. 내가 사단장 갔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방 사단들의 포병이 전부 견인포입니다. 트럭에 끌고 가서 아이들 손으로 방열시켜서 돌려가지고 쏘는 그 견인포였어요. 북한은 30년 전에 그 포병들을 전부 탱크 위에 포진 올려서 그대로 가다가 그 다리 서서 사격할 수 있는 자주포를 30년에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속도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전선 돌파해가지고 부산, 여수, 목포까지 일거에 그냥 내려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속도전을 위해서 전방 포병은 100% 자주화 포병화했고 2개의 전차군단과 4개의 기갑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전을 하겠다는 배합전. 배합전이라는 것은 정규 전투부대하고 특수부대하고 연합된 작전을 한다는 게 배합전입니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합해서 전투효율을 극대해서 하겠다는 게 배합전 전략인데, 이 배합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특수군을 18만 명, 제가 볼 20만이 넘는 특수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군만 가지고 있는 것이 편성도 아주 목표대 공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대 편성을 딱 해놨어요. 해군 항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상 저격여단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을 일거에 점령해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중 저격여단을 편성해 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후방 각 고지에 레이더 기지 있잖아요. 통신 무선 통교 레이더 기지, 지휘소, 야조군 지휘소, 국가의 중요 시설, 이것을 동시에 점령해서 무력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항공 육전 여단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병보병 여단, 하나하나를 북한의 군사 전략과 그걸 구현한 전술과 그걸 구현하기 위한 부대 편성 훈련을 보면요, 저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 모릅니다. 우리 군인들도 이거 다 몰라요. 북한 아이들은 말로 겁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론을 먼저 딱 해놓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실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공군 비행장 점거훈련 항공 육전여단의 훈련 내용을 내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수원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AN2기에다가, AN2기는 무장병력 10명을 실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kg짜리 폭탄을 2발을 달 수가 있어요. 폭격기로 쓰는 데는 2발을 단다고요. 먼저 이 폭탄 2개를 단 AN2기 편대가 저공비행으로 수원 비행장 상공까지 날라옵니다. 거기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냥 떨어뜨리면 이게 피탄이 생겨 날아가니까 부스터탄을 달아가지고 낙하선이 탁 펴져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포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고 파괴력이 적잖아요. 그걸 폭발력 증강이 뒤에 부스터를 따라서 추진력을 넣어서 그대로 활주로를 팡팡팡팡팡 터뜨린다고요. 탄약고 유루고 활주로를 AN2기 폭탄 비행기로 먼저 때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이어서 뭐가 맨 먼저 들어오냐면은 전폭기가, 역시 같은 부스터 따는 전폭기가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또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비행장 일대는 탄약고 폭발되고 내고반 아이들 혼란 일어나고 활주로 다 파괴되죠.
우리 전투기 갱납고 넣어놨지만 나와서 뜰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1차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AN 특수부대 10명째 실은 AN2기가 1개 대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대로 낙하해가지고 확인사살하고 비행장을 딱 점령해버려요. 이것이 북한의 소위 공군 비행장을 공격 점령하는 계획이더라고요. 내가 이군사령부 정보 과정을 하면서 걔들이 그런 훈련하는 것까지 어랑기지에서 그 훈련을 하더라고. 맨 먼저 저기 정폭기가 들어와서 폭격을 탁 때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N2기가 들어와가지고 활주로 폭탄을 때리고 병력을 실은 N2기가 낙하 훈련을 이걸 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동해안에 김일성 정권대 안인진의 북해 특수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80몇 명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작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언론의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는지 뭔지 막 그걸 모르고 그러더라고. 북한은요 이와 같은 훈련을 특수부대가 지상 침투 병력이든 공중 침투 병력이든 해상 침투 병력이든 전부 목표를 다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훈련을 실제로 해요. 그 당시 안인진에 들어왔던 것은 얘들이 직접 병력이 와서 지상 정찰 부대인데 이들이 하는 근본 목적은 유사시에 자기들이 침투로를 정찰하게 와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도로가 건설이 되고 공장이 들어서 도시가 발달되니까 1년이 멀다고 지형이 변한다고요. 그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우리처럼 보고도 정찰기가 없습니다. 꼭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가요. 사진 찍어가고. 그래서 그 들어오다가 그걸 총책임자 함장이 수영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최대한 해안가로 갖다 붙인다고 붙이다가 바위에 얹혀버린 거야. 그래도 그냥 물이 썩 빠지니까 이게 드러났지. 그날 밤녘에 택시 기사가 지나가다 보고 신고해서 작전이 전개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들어와서 무슨 시설을 점거하고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공격할 목표에 이르는 침투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목표가 그대로 있는지 더 중요한 목표가 생겼는지